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드립니다. 헬로알고 5월 학기 대개강을 맞이해서요. 저희가 대한민국 교육에 빅뱅이 온다. AI 영재학교 신설과 관련된 그런 소식으로 어머님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회 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명회는 총 4부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편이 끝난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니까요. 끝까지 2편, 3편, 4편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부 설명의 주제는요. 대한민국 영재교육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헬로알고 잠실교육센터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배민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뵙게 됐는데요. 이번 설명회는 저희가 지난주 진행했었던 5월 학기 대개강 설명회를 다시 한번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핫한 소식이 들려왔죠. 저희 이번에 AI 영재학교가 신설된다는 소식과 함께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교육에 굉장히 큰 변화가 불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영재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저희만의 비결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3년 내에 다가올 대한민국 교육의 큰 변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올해 3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지난달 발표가 됐고요. 제5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이라는 그런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은요, 앞으로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사전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 저희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핵심 두 가지를 뽑자면요.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와 AI 영재교육이 대폭 확대가 된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영재 학생 선발 방식이 다변화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포인트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정부는 왜 이러한 교육 정책을 발표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정책을 발표를 한 거는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와 관련된 그런 정부 정책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변화의 이제 끝에 이 영재 교육에도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AI를 이렇게 중심에 두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셈인데요. 그러한 이유에는 바로 어머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챗 GPT가 불러온 파괴전 혁신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챗 GPT 이제 뭐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어머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챗 GPT가 뺏어갈 직업 전체 노동 인구의 20% 이상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전에는 단순 반복 업무만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대체를 한다라고 예상을 했었지만은 챗 GPT라는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창작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전문 직군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챗 GPT가 얼마나 똑똑하냐라고 했을 때 의사 시험이나 로스쿨 시험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해서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또 파괴적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가 정부의 정책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이런 큰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세상이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를 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AI 시장 규모 2027년까지 약 4.6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가장 연봉이 높은 직군 중에 하나로 AI 전문가들을 이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 연봉이 이제 한 2억 가까이 되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AI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그런 초엘리트 직군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AI 인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반면에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와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부의 성장 전략과 교육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갑자기 이 발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관련된 그런 발표라든지 그런 교육 정책의 변화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020년 11월에 발표됐었던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라는 이 정부 정책을 시작으로 해서요. 2021년 1월에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됐었고요. 2022년 8월에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 그리고 2022년 9월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라는 그런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발표된 이 제5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에 나온 내용들은요, 이 대한민국 교육정책 변화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로 이제는 이 AI와 소프트웨어 인재를 기르기 위한 체계적인 그런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키포인트, 소프트웨어와 AI 영재 교육이 대폭 확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변화로서 2027년 AI 영재학교가 2곳 개교를 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8개 있는 영재학교가 총 10개로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교들이 개교를 할 예정인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2027년 개교 예정입니다. 먼저 카이스트 부설 AI 영재학교가 이제 충북에 이제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G스트 광주과기원이죠. 광주과기원 부설 AI 영재학교가 이제 광주에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AI 영재학교, AI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기존의 영재학교들과는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이 AI 영재학교는 그 인재 양성의 목표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AI와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영재학교와 달리 소프트웨어와 AI 전문 교과를 추가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AI 인재들이 갑자기 고등학교 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재들을 잘 길러 나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연계 과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와 AI 영재들을 발굴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재교육원과 연계해서 초중학교 때 AI 분야의 기초 소양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AI 영재학교에 들어와서 AI를 심도 있게 파고들 수 있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렇게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아시겠지만 온라인 영재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거와 연계가 될지 또 아니면은 다른 영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러한 AI 영재학교 신설이라는 부분이 소프트웨어와 AI 영재 즉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걸 잘 양성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고등학교 때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변화는요, 일단 기존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소프트웨어 특화 교육과정 운영이 확대가 된다는 점인데요. 자, 현재 대한민국의 영재학고, 과학고 몇 개나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앞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영재학교는 총 8개, 과학고는 20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28개 학교들 중에서 소프트웨어와 AI 특화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는 몇 군데일까요? 네, 단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과학고, 경기영재학교하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만 현재 소프트웨어와 AI 특화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재학교라는 부분은 이제 이공계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는 맞지만은 이공계에서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와 AI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공부를 또 막상 시키려니까 많이 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은 2025년까지 총 28개 모든 영재학교와 과학고에서 소프트웨어 AI 특화 교육을 운영하겠다라고 이번 진행 계획의 발표가 났습니다. 즉, 영재학교와 과학고에서 앞으로 기존 수학과 과학 교과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굉장히 중요해진다? 네, 소프트웨어와 AI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로는요, 이제 초중등 소프트웨어 영재 교육이 확대가 된다라는 점인데요. 자, 일단은 현재 소프트웨어 영재 학급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올해 기준으로 총 40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7년까지 몇 개로 늘리겠다? 네, 총 1000개로 늘리겠다. 그래서 25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전국적으로 5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에서 이제 한양대학교하고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러한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2027년까지 몇 개로? 네, 15개로 3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크게 세 가지 변화들을 정리했을 때요, 이러한 변화들을 종합을 하자면은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영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포인트는 영재 학생 선발 방식이 다변화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고도영재 판별 및 선발 방식이 개편된다라는 발표 내용인데요. 자, 영재교육기관 및 학교장 추천,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학교장 추천에 따라서 판별 검사 실시 후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고도영재를 판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소프트웨어 영재원이나 아니면은 학교장 추천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영재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추천서를 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광동 관찰, 관련 대회 수상 실적, 비공식 활동 실적 등을 바탕으로 이제 교원이나 일반인에 대한 대안적, 비형식적 추천 경로도 마련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전의 영재교육 제도 하에서 관련 대회 수상 실적이나 비공식적인 활동 실적을 영재성 평가에 반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는 어머님들께서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 좀 오픈해서 대회 수상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비공식 활동들에 대해서도 주변의 관찰 평가를 통해서 교원이나 일반인들이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마련하겠다. 어떻게 마련을 하겠느냐? 그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공식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 계획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예시로 여기 나와있죠. 비영리 온라인 저치 사이트 또는 문제 해결 사이트 등에서 수학 같은 경우에 뛰어난 활동을 보이는 경우 같은 경우를 비공식 활동의 예시로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홈페이지라든지 웹사이트에서 했었던 본인의 학습 활동들도 이제 영재성 평가에 반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큰 변화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접수받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영재교육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 잘 아시죠? GED,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고도 영재 추천 페이지를 운영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천 페이지를 통해서 영재 학생들을 추천을 하고 그 영재 학생들, 추천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평가를 통해서 영재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문을 열어준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수시로 모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동안 공식적인 활동이나 영재 프로그램 부족으로 쉽게 인정받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영재에 대한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영재성과 관련해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야에서도 훨씬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영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반영이 안 됐었던 이런 정보올림피아드와 같은 올림피아드 성적도 생기부에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런 올림피아드 실적까지도 우리가 입시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런 비공식 활동들이나 대외 활동들에 대한 중요성이 더더욱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요. 자, 이제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영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컴퓨터 좋아하는 친구들, 소프트웨어 좋아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땠냐면은, 아유, 저 컴퓨터만 좋아하는, 이렇게 취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것도, 저 친구 수학 굉장히 잘해, 과학 굉장히 잘해 하는 것처럼 저 친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AI 굉장히 잘해 라는 영재 학생으로 인정받고 영재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1부 순서 저희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부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2부에서는 우리 아이 소프트웨어 영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